조사으로는 전혀 다른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한 혼동의 예를 볼까요? 휴, 다행히 막차는 안 놓쳤네. 인터넷에서 떠도는 우스갯소리입니다. 늦은 밤 한 여자가 지하철 4호선 막차를 탔습니다. 이 지하철 기름으로 가나요? 맞은편 남자가 졸다가 깨서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아니에요. 전기로 가는데요. 여자는 어이없었지만 대답했습니다. 그 말 끝에 그 청년은 당황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착각으로 잘못 탔나? 중얼거리면서 다음 역에서 쏜살같이 뛰쳐나가는 겁니다. 쯧쯧,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이는군. 그 꼴을 보며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몇 정거장이 지나가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번 역은 기름역입니다. 아, 그 남자, 막차인데. 혼돈과 오해가 왜 생겼을까요? 첫째, 기름으로 가나요? 라는 질문에서 으로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기름 쪽으로 라고 분명하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둘째, 전기로 가는데요 에서 수단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니요, 전기가 동력인데요 이겠지요. 셋째, 착각으로 해서 으로는 잘못하게 된 원인을 나타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착각해서 잘못했나? 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해서 으로는 자격을 나타냅니다.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으로가 네 가지 뜻을 가졌기에 문제입니다. 우리 지하철 막차 사례는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에 헷갈리는 으로를 생각 없이 남발한다면 어찌 될까요? 글쎄요, 사소한 문제라고요. 나는 정말로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요. 실제 보고서를 볼까요? 어떤 대기업 직원이 만든 PPT 보고서입니다. 총 4장에서 글만 옮겨왔습니다. 모호한 뜻의 와 로를 몇 번이나 사용했을까요? 자, 무려 25번이나 으로와 로를 남발했습니다. 상사는 읽으면서 계속 정확한 의미를 추정해야 합니다. 상사가 짜증낼 만합니다. 이렇게 보고한 직원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제가 그 회사 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성실하고 착실한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똑똑하다는 느낌은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사고력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인상이었습니다. 남과 소통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남충입니다. 자, 오늘 칭찬받는 똑똑한 직원이 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첫째, 방향을 나타내는 으로를 다른 용어로 바꿔봅시다. 창의적 조직 문화로 혁신은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창의적 조직 문화를 지향하는 혁신이라는 의미 같기도 하고, 또는 창의적 조직 문화를 수단으로 활용해서 뭔가 혁신하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깔끔하지 않은 보고입니다. 만약 방향이 맞다면 창의적 조직 문화를 지향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히 표현해야 소통이 쉽습니다. 만약 창의적 조직 문화가 수단이라면 창의적 조직 문화의 힘을 빌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해야겠지요. 둘째, 수단, 방법, 도구, 재료를 나타내는 으로입니다.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스 회수로 에너지 절감. 한 문장에 로가 2번 나왔죠. 다행히 의미 파악은 쉽습니다. 첫 번째 로는 바로 뒤에 발생하는이 따라 나오죠. 그러니 자격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부산물로서 발생하는 가스라는 뜻이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그냥 놔둡시다. 두 번째 로는 바로 뒤에 에너지 절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앞뒤를 연결하는 논리를 따져보면 수단을 뜻하겠지요. 즉 가스를 회수하는 방법이 에너지 절감의 수단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회수로를 회수함으로써라고 고쳤습니다. 사실 사소한 문제입니다. 구태여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상사가 문맥을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도 쉽게 읽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가스 회수가 수단임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앞뒤 빼고 데이터로 이것만 읽어보면 조사 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 로의 앞부분 적절한 데이터를 읽어보고 뒷부분이 주장을 입증했다를 읽은 후에야 비로소 조사 로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조사 로가 수단을 뜻함을 알게 됩니다. 데이터를 제시하여 또는 사용하여 라고 표현하면 앞뒤 문맥을 살피는 수고 없이도 글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앞에 부적절한 데이터가 보이고 뒤에 혼동을 초래했다가 쓰여 있다면 앞뒤의 관계성을 유추할 때 로는 수단이 아니라 원인을 나타낸다고 파악하겠지요. 즉 상사가 앞뒤 문맥을 신경 써서 파악해야만 비로소 원인과 결과의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에 관한 보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이제 상사가 문맥 파악 노력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문맥 파악에 들어가는 그 0.3초의 노력은 지극히 사소합니다. 상사 자신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25번 반복되어 7.5초가 되어버린다면 상사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인식이 생길 겁니다. 보고가 깔끔하지 않다는 부정적 느낌 말입니다. 도전적 기술 개발로를 먼저 읽으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애매모호합니다. 즉 로가 수단인지 원인인지 방향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문을 품은 채로 기존 상품의 원가 구조, 그리고 그 다음 상품 구성의 다양성, 그리고 문장의 맨 끝부분 혁신하겠습니다 까지 읽어본 후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읽어보아야 도전적 기술 개발로가 혁신의 수단
의미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디 보고서를 읽는 상사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지 맙시다. 바꿔봅시다. 기술을 개발하여 라고 수정했습니다. 이제 앞부분만 보아도 기술 개발이 수단임이 뚜렷해졌습니다. 도전적으로는 방법입니다. 바로 뒤에 개발이라는 단어가 즉각 나오기에 방법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의로를 그냥 놔두었습니다. 셋째,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의로를 살펴봅시다. 공기지연으로라고 읽은 후 잠시 속도를 줄이고 생각해야 합니다. 의로는 다의적입니다. 즉 뜻이 많아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파악하려면 뒷부분까지 읽어봐야 합니다. 공사비가 증가했다는 뒷부분을 읽었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의로의 앞, 뒤를 연결하는 논리를 찾아야 합니다. 아쉽게도 이런 유추 노력을 할 때 조사 의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0.3초 동안 생각해보면 비로소 공기지연이 원인이고 공사비 증가가 결과라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바꿔봅시다. 공기지연 때문에 라고 말하면 상사가 조금 더 편하게 알아듣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0.3초 정도의 짧은 노력이 들어가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소주 한두 잔을 가끔 마신다면 이는 결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켜는 알코올 중독은 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에 의로를 남발하면서도 자각하지 못하는 악습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많은 직장인이 편리하다고 해서 무의식 중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중독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사의 머릿속에 부정적 인식을 남기게 됩니다. 매한가지입니다. 당사는 단기 수익 중시로까지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심한 고객 이탈을 겪었다라는 뒷부분을 읽은 후 비로소 로가 문맥상 원인을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꿨습니다. 읽는 대로 즉각 원인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부디 상사가 문맥을 파악하는 노력, 즉 의로의 앞뒤 관계성을 유추하는 데 신경 쓰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마지막으로 의로는 신분, 역할 또는 자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사란 개인이 못하는 일을 하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의로는 바로 뒤에 정의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역할을 의미한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일하고 라고 표현하면 좀 더 뜻이 또렷해집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부하 직원으로 마땅히 해결했다. 해서 의로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문맥을 아무리 따져봐도 의로의 뜻이 애매한 사례입니다. 만약 의로가 신분을 나타낸다면 부하 직원의 신분으로서 마땅한 업무이니 그 일을 해결했다라는 의미겠지요. 그렇다면 부하 직원으로서 마땅히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면 좀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한편 의로가 수단을 나타낼 수도 있죠. 즉 부하 직원을 동원하는 수단을 써서 뭔가 해결한 사실이 마땅했다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단을 명확하게 표현해서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해결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 더 좋겠지요. 기억합시다. 조사 의로는 다의적입니다. 뜻이 애매합니다. 적절한 용어를 찾아내서 대체하면 더 깔끔해집니다. 자, 이상 의로라는 애매한 표현을 바꾸는 4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문제의 그 보고서를 볼까요? 4장에서 무려 25번이나 의로를 남발한 보고서를 기억하시지요? 소주 한두 잔의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의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 학습한 방법에 따라 고쳐볼까요? 자, 모두 수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과거에 작성했던 보고서를 꺼내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 대단히 많이 의로를 썼을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만약 여러분 입에서 또는 글에서 의로가 튀어나오려 한다면 한두 번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습관이 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생각해야 합니다. 뜻이 분명한 용어로 대체하십시오. 작은 효과는 누적됩니다. 똑 부러지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금치거 통해 그리고 오늘 의로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치거를 조심합시다. 훌륭한 보고는 나쁜 습관 버리기에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남과 소통하기에 남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